사람들은 각자의 우주가 다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동화되고 비슷해 보이고 획일화돼 보이고 마치 무슨 동물대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어떻게 행동하고 있구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현대사회의 군중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입니다. 상원아. 오랜만입니다. 네. 야, 작업실 처음 온 것 같다. 그러게요. 작업실 옮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언제 왔지? 이제 한 1년 좀 더 됐죠. 1년밖에 안 됐어?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지? 2007년부터 레지던시 계속 돌다가 뭐 파리에 있다, 베이징에 있다, 뉴질랜드에 있다, 또 한국에서 또 레지던시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영어미술관 한 4년 반 있다가 끝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정착한 거야? 그런 거에 비해 너무 이렇게 깔끔한데? 그동안 작품들도 많이 했을 텐데 다 팔렸냐? 아니요, 옛날부터 작업실에다가 작품을 보관하면은 안 된다라는 신조라고 해야 될까? 너 신조? 네. 왜? 여기다가 작품 갖다 놓으면은 지금 거의 한 반은 작품 보관하는 공간으로 다 쓰이니까 작업할 수가 없고, 작품이 또 너무 한 곳에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무슨 일이 또 생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막 분리를 좀 이렇게 시켜놓는. 뭐 잘못해서 뭐 화재가 난다거나. 그렇지. 그런 선배들 좀 그런 많이 작가들 있지 있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 그 나머지 작품들을? 나머지 작품들은 컨테이너 빌려서 이제 거기서 차곡차곡 보관해. 그것도 보물창고겠다. 그럼 요즘에 어떤 작업하냐? 요새는 이런 바다 시리즈. 바다 시리즈? 이거는 약간 이제 마티에르로 가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두껍게 나오는데. 예전에도 그림마다 이제 얇은 그림, 두꺼운 그림, 뭐 수채화, 아크릴, 유화 다양하게 그리긴 했었는데, 최근 그림에서는 입체적인 느낌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가지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주도 바다인가? 제주도. 바다에 검은색 현무암이 있는 게 약간 제주도니까.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바다에서. 보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까지 좀 같이 넣으면은. 지금 과정이지? 어쨌든.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물감이 두껍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쌓은 게 어느 정도 마르면은 얘네들이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수분 빠지는 거. 아크릴은 이제 좀 수분이 빠진다면은 유화는 이제 경화되면서 산화되면서 살짝 수축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표면이 처음에 그렸을 때랑 달라. 그래서 얘는 반건조를 하는데 얘네들 보면은 지금 그냥 물감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딱딱한 애들. 얘네들을 그 모양 그대로 최대한 잘 유지를 시키려면 그냥 튜브에서 짜서 그냥 바로 그리면 안 되고. 그럼 다 흘러내리지. 안 쌓아지지. 그렇지. 안 쌓아지는 것도 있는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뼈대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잖아. 굳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떠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굳진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림이라면은 지금은 거의 그리기에서 약간 만들기. 그림 만들기. 만들기로. 근데 유화물감을 사실 그리기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가 그만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평생 동안 다뤄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이제 재료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면은 유화는 아크릴이나 이제 다른 재료보다 좀 광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투명한 미디움을 조금 더 섞으면은 반사도가 좀 높아지는데, 더 반짝거리는. 그 반사도를 이용해서 파도를 만든다거나 물의 느낌을 만든다거나.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거 말고 그냥 그 물성 그 자체로 이제 네가 원하는 걸 만든다는 거 아니야? 내 바다 그림 그렸던 게 내가 그 해군의 미술병으로 갔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때 바다를 엄청 그렸단 말이야. 근데 그 바다를 계속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그 바다에 막 반짝이고 뭐 그 색 변화들. 근데 어느 날 그냥 물감으로 바다 느낌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그 자체로. 물감 자체가 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바다를 이렇게 만든 거지. 어째 바다를 떠왔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데 저 느낌인가요? 네가 지금 방금 말한 게?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그 높은 곳에서 봤을 때 햇빛이 비쳐가지고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치. 윤슬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방식이죠. 실제로는 바다 색깔은 거의 한 톤, 색변화가 거의 없이 이렇게 한 톤으로 그리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그 반짝거리게 만들고 얼마만큼 그 파도의 느낌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굳이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도 바다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던 거죠. 지금 옆에 거는 바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란색 배경은 유채꽃 축제할 때 그 부산에 그 낙동강 쪽인데 거기에 무슨 유채꽃 축제를 할 때 이렇게 내려가서 봤는데 정말 그냥 굉장히 노란색 그 벌판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사진도 찍고. 지금 그럼 여기 유채꽃이라는 거지 지금? 유채꽃 안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일단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 네가 말한 지금 유채꽃이라는 느낌들이 딱 다가오는데 가까이 다가오면 약간 추상화 같아. 맞아. 지금 유채꽃밭을 그리는 방법은 아주 많을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묘사할 수도 있고 유채꽃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하다 보면 거기서 막 색변화도 주면서 그치. 곳곳에 보이는 그런 그 초록초록한 애들도 듬성듬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점점 단순화시켰던 것 같아요. 단순화시키고 과연 얘를 어떻게 하면은 심플하게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추상화 느낌이 나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아주 형상이 구체적인 구상적인 그런 기억들하고 합쳐지면서 완성이 될 수 있게.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런 터치들이 사실 유채꽃밭의 터치보다는 마치 바람에 흔들려서 막 움직임이 느껴지는 난 그 고우에 까마귀가 나는 밀밭 알아요? 알지. 그 그림 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 너무 와닿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표현들을 갖다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 표현은 정말 그냥 물감 덩어리들이 하나씩 뜯어서 붙이면서 어디까지 단순화시켰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추상화시켜서 그렸는데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적어도 이곳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단계까지 좀 추상화를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보면은 굳이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물감 덩어리로만 보이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옛날에 너 작업들을 보면 상당히 군중 시리즈를 많이 했잖아. 지금도 군중이긴 하지만 그거를 왜 하게 됐는지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91년 거의 90년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제일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어디 가나 빠글빠글한 그런 사람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의 야경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되게 들어왔었는데 대학교 때 도시 야경을 그리다가 대학원 졸업하고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군중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시대성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휴양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풍경. 왜 사람들이 저렇게 스키장, 공원, 산, 바다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시즌에 가서 다 몰려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었던 거죠. 그냥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개성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여가 문화, 이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그 시기 들었어요. 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지? 왠지 봄 되면은 꽃축제 가야지, 그리고 여름 되면은 바다 한번 가서 놀다 와야 되는데 못 가잖아? 그러면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그 현대인들한테는 좀 주입되어 있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그 성산대교 밑에 그 한강 시민공원 기억나요? 기억나지. 거기 돗자리 펴놓고 거기 성산대교 지나가면 옆에 막 빠글빠글 하잖아요. 그치. 그 풍경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보는 풍경으로 그리면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 성산대교 위에서 이렇게 봐야지만 그치. 더 넓게 보이니까 다 이게 사람들이 그 겹쳐지면은 그치. 그 느낌이 안 나니까 위에서 본 시점으로 그려야지 얘네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시점의 그림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는 앞에 있는 보는 저 노란 어떤 풍경이죠,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어떤 정치색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촛불 집회 그리면은 태극기 집회도 같이 그리고 그렇게 대비시켜가지고 많이 그리는 편이었었죠. 이것도 그때 이제 그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2층 카페에서 촬영을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노란색 캡을 이렇게 쓰고 다 앉아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풍선을 날리더라고요. 근데 그 패턴이 좀 그 장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좀 추상적인 느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 말을 해서 군중이라고 알지만 그런 정보가 약간 부족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 꽃밭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유채 꽃밭인가? 이렇게 처음에 아버지가 보더니 이제 유채 꽃밭도 그리냐?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물어보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 상황을 경험을 해봤었고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한 시대의 또 한 장면일 수도 있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사실적인 풍경이잖아.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 약간 추상일 수도 있고 더 이래서 감정이 거의 안 보이잖아. 군중 시리즈 보면 상당히 얼굴들을 많이 그리다 보면 거기 각자의 느낌들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그 광장의 그 어쨌든 그 느낌들이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좀 객관화시킨다고 하잖아.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웃고 있고 울고 있고 하는 그런 표정을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 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립적인 그런 느낌들이 마치 무슨 옷이나 어디 나오는 패턴처럼 그렇게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찰리 채플린이라고 혹시 아니?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좀 더 멀어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약간 네 그림에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현대인들의 좀 표면? 겉에 드러나는 그런 패턴들?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결국에는 그 희극이면서도 비극이면서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아주 묘한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얘네들도 보면 물감 덩어리 그 자체잖아. 그냥 여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또 바라보는 관객들의 몫이겠지만 그릴 때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요소들을 삭제하고 표면의 느낌들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듯이 표현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또 너가 이제 계속 한 10몇 년간을 레지던시를 계속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깊이 안에 어디 앉아가지고 정착한다기보다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시각적으로 더 단련되지 않았나.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한테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상황? 내가 이방인처럼? 파리에 갔을 때, 뉴질랜드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 넘어가지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내가 보는 그 풍경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못 보는 풍경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 보통 우리가 풍경화라 하면은 사실 뭐 동양에서 보면 이제 약간 기법 있잖아. 거기서는 인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나무 하면 나무, 어떤 소나무 어떤 터치가 있고 다르잖아, 다. 그래서 한수 풍경.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군중화긴 군중화인데 인간이 있기 때문에 군중화인데 엄밀히 보면 이것도 풍경화하지 않을까. 약간 느낌상. 그러니까 이상원이가 맞아요. 만든 인간 풍경? 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군중 풍경, 사람 풍경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약하시는 분들이 이건 풍경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나? 그 사람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중의 풍경, 도시 산수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또 모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다른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시선을 봤다면 과연 이런 느낌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현대 도시의 모든 그런 장면들 얘네들은 전통적인 원근법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지금 시대의 어떤 사람 풍경이든 도시 풍경이든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점은 오히려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치
마치 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좀 기계적인 시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내 작업에 되게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장 현대적인 풍경이지.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풍경. 그 현대적인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레지던시에 선정이 되는 것들도 역시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뽑아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5, 6년 사이에는 오히려 갤러리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전시하면은 거의 솔드아웃 되고 오픈런이라는 거 처음 경험을 해보면서 오히려